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구치소 수감 중에 구체적인 보복과 탈옥 계획을 세운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사실은 재판 중 동료 수감자들의 법정 증언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김진주 씨도 이 재판에 직접 참석했는데요. 김진주 씨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건이 일어난 지 2년 정도가 지났는데 회복은 잘 하고 계십니까? 신체적으로는 잘 회복됐고요. 정신적으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서요. 예,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어제 재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해자 이 씨가요,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어제 재판은 어떤 것 때문에 열렸던 겁니까? 네, 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썼던 수감자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보복과 관련된 가해자가 구체적인 계획을 하는 걸 들었다. 이런 제보를 교정청에까지 이게 조사가 되면서 재판까지 온 보복 협박,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 그리고 재소자들에 대한 강요죄를 동시에 이제 혐의로 기소되어서 어제 재판이 열렸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 이 씨와 같은 방을 썼던 동료 수감자들이 재판에 나서서 직접 증언을 한 건데 일단 어떤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일단 계속 수시로 그냥 피해자 때문에 공론화를 한 피해자 때문에 12년을 받았다. 3년 정도 받을 상해 사건이었는데 억울하다. 이런 취지로 피해자를 이번에는 꼭 죽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구체적인 보복 협박 관련 계획들을 수시로 재소자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피해자와 관련된 주소를 외우는 건 사실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흔치 않은 일인데 그 재소자들이 어떤 멘션에 대한 구체적인 상호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얘기를 계속했고 사실 이 12년이라는 것조차도 저는 공론화가 1심이 끝나고 한 거였는데 예. 1심조차도 피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뭐 억울함을 호소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피해자 때문에 억울하게 내가 형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보복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한 걸로 알려졌고요. 보복에 대한 계획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탈옥에 대한 계획도 굉장히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탈옥 계획과 관련된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부 병원에 다녀올 때마다 병원의 구조를 물어봤다. 그리고 출소하면 병원에 열쇠 꽂힌 오토바이를 준비해달라고 했다. 이 정도로 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어제 있었던 증언 듣고 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했을지 몰랐는데요. 거의 뭐 병원에 다녀온 수감자한테 뭐 이동 동선이 어떻게 됐었냐, 자기가 일부러 부상을 당한 뒤에 응급실 가면 출소해서 그 오토바이를 좀 준비해 줄 수 있냐, 수시로 뭐 재소자들한테 피해자를 죽일 거라면서 이런 보복과가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조금 부탁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아니면 뭐 엄마가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빠져나갈 거다.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할 정도로 조금 경악스러운 계획들을 많이 들었고 증언한 사람들조차도 다 제가 가족들과 같이 사는 주소를 그 자리에서 거리낌 없이 얘기할 정도로 계속 외울 정도의 그 주소를 얘기하는 걸 보고 많이 경악스러웠는데 뭔가 중학교 때부터 제가 살았던 집인데 이사 준비 중인 것도 너무 억울한데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사해도 심부름센터에 의뢰해서 제 이사한 집 주소를 알아내고 곧 죽여도 죽일 거다. 이런 발언 등을 한 걸 보고 아 진짜 죽겠다. 아니면 이게 그냥 20년 뒤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일 수도 있겠다. 되게 공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예, 피해자의 주소와 신상 정보를 외우고 있고 수시로 보복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구치소 안에서 반복해서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요, 이런 발언뿐만이 아니라 수첩을 따로 하나 갖고 있었다고 하던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던 겁니까? 뭐 일단 그 보복 계획을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어떤 민사소송 서류를 보여주면서 구상권 관련된 소장을 보여주면서 아 이게 피해자 주소다, 이게 피해자 이름이다 이렇게 막 지칭을 하고
그리고 이 가해자의 수첩에 보복 대상으로 해서 내가 죽여야 되는 사람들 해서 뭐 판사, 검사, 피해자, 전 여자친구들을 적어서 이 사람들을 꼭 죽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 했고 이 방이 옮기기 전날에 문제가 있었던 날이 있었는데 그 전날에 새벽에 그런 종이들을 찢는 소리가 나면서 변기통에 버리는 소리까지 재소자가 들었다고 하면서 이게 아마 관련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수첩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이 보복 재판을 제가 원한 것도 아니지만 결국 제가 이 공론화를 하려고 했던 건 이 국민들이 안전한 걸 바랬고 제 사람들이 안전하길 바라는 건데 이건 죄짓지 않은 이 정당하게 사는 국민들을 향한 보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절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전 여자친구도 보복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뭡니까? 접견을 오다가 오지 않는다.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라는 이유로 보복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건 이제 어제 있었던 증언인데 그런데 가해자 이 씨는 나랑 사이가 안 좋았던 수감자들이 유튜브 수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거든요. 가해자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요. 그럼 제가 그 재소자들에게 제 집 주소를 모르는 사람한테 이 재판 때문에 가르쳐줬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결국 그 말 자체는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재판을 꾸민 거다라는 얘기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고 결국 저는 20년 뒤가 아니라 오늘도 죽을지 모르는 하루를 보내면서 20년을 넘는 세월을 보내야 하는데 제가 미쳤다고 이 법원에 다시 오고 싶겠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허위 진술을 한다라는 주장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제 법정 증언들로 미뤄봤을 때는 가해자 이 씨가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아직도 분노에 휩싸인 모습으로 보이는데 법정에서 직접 가해자를 보셨잖아요. 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전혀 피해자 쪽은 보지도 않고 옆으로만 꼿꼿이 서 있고 그냥 그런 반성의 말은커녕 지금 증인을 15명을 부르겠다. 계속 이렇게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구치소에 뭔가 오래 있으려고 하는 행동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이런 수차례 모든 주장들을 다 부인하고 있고 이 재판 자체가 결국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재판이고 가해자는 여전히 반성하지도 교정되지도 않은 채로 다시 여러분의 곁으로 다시 올 겁니다. 예, 아직 사과의 말도 듣지 못한 상황인데요. 지금 김진주 씨는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 권리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징역 20년 살고 나와도 50대잖아요. 그래서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당연히 느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김진주 씨 같은 피해자분들 위해서 가장 필요한 대책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보복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국가가 방치해놓은 범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국가가 이걸 이렇게까지 보복 협박할 정도로 방치해놓은 건데 결국 아쉬운 건 손해보는 건 피해자뿐이에요. 피해자 회복은 언제 되든지 상관없는 이 느린 불구속 재판, 보복 협박과 관련된 재판인데도 이렇게까지 느린 불구속 재판에 화가 나고 사건이 2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여전히 법원을 다니고 결국 이 증언을 하시는 분들도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서 기억을 다 못하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불구속 재판도 결국 데드라인이 마감 기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결국 제 사람을 지키고자 한 건데 국가가 2번 죽이는 재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구걸하지 않을 거고요. 재판장님이 내려주시는 형량이 재판장님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판사의 어이없는 양형 기준이 또 다른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이 어이없는 양형 기준을 내세우는 판사님이 가해자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